최근 경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폭행과 폭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경비 노동자를 이 몽둥이로 폭행한 60대 입주민의 만행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이 경찰이 어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2명이 더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소식 저희가 뉴스온에서 월요일에 전해드렸었던 겁니다. 당시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60대 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한 일. 이거 새벽에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몽둥이로 폭행을 한 겁니다. 조사를 좀 더 해보니까 이 경비원이 이제 도망을 쳤어요. 그랬는데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가지고 계속해서 폭행을 한 걸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더 좀 조사를 해보니까 피해 경비원이 이미 2명이 더 있었고요. 개인 심부름도 시키고 뭐 잘 안 하면은 욕설, 그리고 또 뭐 식사를 하고 있을 때는 찾아가가지고 뭐 밥상을 뒤엎는 일까지 뭐 이런 아주 아나무인적인 행패가 뭐 여러 번 있었다라고 합니다. 4년 전에는 이분 때문에 경비원 한 분이 사직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피해 경비원은 다 합해서 이제 총 5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보니까 지난 2017년하고 19년도에도 다른 경비 노동자를 폭행해서 이 조사를 받았는데 두 번 다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분 아주 그냥 상습이에요. 그러니까 2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폭행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폭행은 반이다 물벌죄라서 이제 합의를 하면은 처벌을 안 받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지금 뭐냐면은 몽둥이를 들고 경비원을 자택으로 불러서 머리와 어깨 등을 폭행해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특수 상해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반이다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이분의 범죄 전력이 지금 보도상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실형까지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얼른 가서 그 때린 경비원한테 용서를 빌고 사죄하세요. 그런데 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경비 노동자가 어떻게 경비 업무를 했길래 입주민이 황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비난한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서울의 한 또 다른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 이야기인데요. 이제 취재진이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동대표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한번 입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2번 졸면 교체하라. 그리고 초소가 아닌 나무 그늘에서 혹시 자동차들의 접촉사고가 나는지 지켜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주차장 접촉사고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경비원이 발견을 못했다에 대한 어떤 뭐 대책 아니면은 뭐 어떤 뭐랄까요 나름의 어떤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가 찬 거는 책상 옆에 침대가 있는 거는 황제도 하지 않는 행동이다. 아니 그러면은 침실 따로 주고 책상 뭐 업무 볼 수 있는데 따로 주고 뭐 이렇게 하든지요. 그냥 뭐 책상 옆 책상만 두고 이제 누워 있지 말라라는 일종의 괴롭힘이라고밖에 이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 해당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 입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연 편하게 일하고 있었던 건가요? 실상은 어땠어요? 아니요. 이 경비원분들 일하는 거 한 몇 시간이라도 옆에서 지켜보면은 절대 이런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이게 2교대로 해가지고 거의 24시간 일을 하는 건데 아파트마다 이제 조경수 있고 화단 있잖아요. 그럼 그 화단 관리하고 나무 가지치기하고 잡초 뽑는 거 다 이 경비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택배 받는 거 하죠. 이게 분리수거 해야 되죠.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거 지저분하면 또 이게 청소하라고 입주자 대표 이런 분들 와가지고 얘기하시면은 또 이거 다 닦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랑 이제 경비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이 경비원 분들은 경비 업체에 고용이 된 이런 시스템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사업주랑 사업장이랑 분리가 되다 보니까는 본인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이게 항의가 이게 업체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자신의 어떤 고용을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보통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게 근근히 어떤 직장이 잘릴까 봐 이런 갑질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표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측에서는요. 주민들의 민원을 참고하라는 것뿐이다. 따르라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사무소는 이 정도로만 얘기하게 되면 이제 책임에서 면하는 건가요?
아니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따르라는 건 아니다. 그냥 안 따르면은 그거 고용 보장받을 수 있어요. 요즘 더군다나 인건비가 계속 오른다고 해가지고는 경비원들 해고시켜버리고 무인 시스템으로 가는 데가 많은데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경비원들이 안 따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관리사무소는 어떻게 보면은 무책임한데 자기들도 입주자 대표회의의 어떤 눈치를 보고 뭐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슬쩍 이렇게 발을 빼는 선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누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 주민들의 그 인권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결국은 윤 기자, 경비 노동자들이 본인 업무가 아닌데도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게 되면은 아무 말 못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요? 일단은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 변호사님 얘기대로 뭐 무인 시스템으로 간다. 차라리 이거는 뭐 시대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항의까지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이유는 주민들이 무인이 아니라 그냥 경비 시스템 바꿔버리겠다. 뭐 다른 업체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 네. 뭐 어떻게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기도의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도 앞에서 경비 노동자분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가 얼마 전에 경비 노동자 업체를 이제 바꿨어요. 9명이 계셨는데 그분들 전원 다 교체가 돼버렸습니다. 예. 계약 만료 알리는 그 방법이 우편물 하나 보내고서 그냥 끝났는데 이런 끊임없는 갑질, 뭐 그저 참고만 견뎌야 했던 그런 경비 노동자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개월 전에 자기 다음 해에 처세할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헌신짝처럼 쓰레기통에 팍 쳐넣어버리는 그러한 처사가 연말이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단지의 주가 번성하니까 그것을 잡을 때마다 또 뭐 보고를 해야 돼요. 등에다 기계 짊어지고 예초 작업도 하고요. 재계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온갖 황당한 갑질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면서 참을 수밖에 없고요. 보통 아파트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데 보면은 뭐 경비 노동자 누구누구 뭐 계약 다시 연장 뭐 해지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그 법령을 개정을 해가지고는 경비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이렇게 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경비원들이 업무를 그것만 하는 건지 정부 공무원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감시할 거냐고요. 사실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경비원분들은 경비업체에서 이렇게 인가 신청을 해가지고는 대부분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겸업을 하게 되면은 일반 근로자로 또 만약에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휴게 시간이라든지 뭐 휴일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2명 쓰던 경비원을 3명, 4명 써야 되는데 입주자들이 당연히 반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인건비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그래가지고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법령을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민들의 인권 의식 자체가 개선되지 않으면은 뒤에서는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정말 어떤 극단적인 상황, 누군가가 맞거나 다쳤을 때 아니면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는 5월부터 이 공동주택의 경비원 괴롭힘 금지 규약이 좀 의무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전지현 변호사 우려했던 그런 부분에 좀 사각지대 이런 부분에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거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어떤 뭐 괴롭힘을 네. 좀 방지하는 일들 그리고 또 이제 일을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취재 현장에서 본다면 좀 복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정도의 뭐 발전도 당연히 뭐 의미가 있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완전히 지금 도외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경비 노동자들이 가서 한번 각자의 집에서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이 계약이 1년짜리입니다. 네. 그렇다 하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게 바로 몇 개월 뒤에는 바로 잘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이 정도까지 일을 제한했다 하더라도 그 추가적으로 뭐 더 열심히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좋게 보겠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아서 을이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괴롭힘 이런 것들 만일 당해도 아무리 방지법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당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다음 몇 개월 있다가 또 다시 또 연장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런 입장에 계속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자체가 이런 것들은 아예 단기 계약을 못하게 하는 쪽으로 뭔가 손을 본다든지요. 어떤 고용 쪽을 건들지 않으면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재민 변호사님, 입주자 대표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 중에는 지자체가 있잖아요. 네. 이 지자체에서 이런 어떤 권리 강화하는 방안 이런 건 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로 하여금 뭐 이런 네. 관리 규약을 정하도록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관리 규약을 그렇게 정한다고 하더라도 경비원 입장에서 내가 고용의 안정이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신고를 과연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도 법에 보면은 뭐 그냥 입주자 대표회의에 뭐 과태료 1,000만 원 정도 부과한다는 건데 그게 최대거든요. 막상 1,000만 원까지 얼마나 부과가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이게 내가 해고당할 각오를 하고 하지 않으면은 막상 신고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기자님께서도 이게 근본적인 어떤 고용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만 가가지고는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법제도의 어떤 정비 사각지대를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또 일부 갑질 주민들의 어떤 자성이라든지 또 주민들 간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우리 단지는 좀 그래도 우리 단지는 인간적이야 이런 그 이야기가 좀 더 확대되는 이런 식의 아파트 자체 문화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